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대구 아파트 투자, 그 중에서도 분양권과 갭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2021년 5월 2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 지금이라도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대구 청약시장 양극화와 최근 흐름에 대한 복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구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은 전국 관점이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 경산, 포항, 구미에 한정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경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공급해주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가 어디까지 위치해 와 있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통계치 작성은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진행을 하고요.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 4월 20일에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제가 엑셀로 변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잠정 증감률을 포함해서 164.5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7년 11월을 100으로 잡았으니까 64.59%가 더 올라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수 기준이니까 각각 개별 단지들은 이보다 더 많이 오른 단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보다 덜 오른 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상승 폭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지수 그림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구는 역대급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공급 물량입니다. 적정 수요가 12,031 가구인데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정 수요를 넘는 공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서울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죠.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 유입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적정 수요가 47943 가구가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데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리기를 부동산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와 서울의 수요 차이가 거의 4배 차이가 나는데 공급 물량은 서울이 월등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필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구 경북에 관심이 있는 우리로서는 서울의 이야기가 참고 대상이지 그게 우리의 투자 지표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건 이 수많은 공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겠죠. 서울의 공급과 대구의 공급은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분양시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신규 분양시장에는 상당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만촌역 태왕디 아너스의 경우 84C의 경우 68.54의 경쟁률, 84A의 경우 58.83의 경쟁률, 대형 평수에서도 5대1을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들을 보이면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었죠.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9억 원에 육박함에도 역대급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대구 안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에서도 미달이 나면서 현재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1순위, 2순위면 미달이겠습니까? 무순위에서도 미달이 나왔다라는 점이 대구 분양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물론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았죠. 동구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LTV가 50% 나오는 점도 한몫했고요. 심지어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의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만촌역,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과 당첨자 발표일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불리했다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런데 무순위 경쟁률을 보니까 그냥 여기가 비쌌구나,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84 당첨 시 필요 자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서 메리트가 있었지만 안심 뉴타운은 10년 뒤에 미래를 바라보고 청약하는 경우가 아니면 패스하라고 조언을 드렸었죠. 실제로 그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의 경우에는 84의 경우 9억 원, 118 이상은 11억에서 15억 정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다가 유상 옵션으로 장난까지 쳤었죠. 84의 경우에 실제 분양가가 9억 3,700만 원에 육박하고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은 4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잔압이 거의 40%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8사 당첨 시 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아까 안심 유차원의 5천만 원에 비교하면 거의 7배나 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대구 청약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재고 아파트 가격은 폭락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도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잠정 증감률 포함 기준으로 현재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는 132.54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17년 11월 기준 100이니까 32.54%가 더 올라 있는 상태다라는 게 되겠죠. 아까 서울의 것이 거의 60%를 넘었는데 대구가 32%다라는 건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이 한몫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수요가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돈이 흩어지게 되고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죠. 양극화와 더불어 돈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추세가 이렇게 꺾여야지 뭔가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또 여쭤보실 수 있죠. 공급 물량이 다 지어지게 되는 이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락이 막 크게 나오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알면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미래에도 계속해서 오른다고 하면 영끌 대출 받아서 풀매수하고 주택수를 늘리겠죠. 만약 내린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팔고 전월세로 이사를 가겠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그 어떤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이 상승하는 추세를 선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수성구와 달서구를 잇고 있는 달구벌대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라인이죠. 만촌역에서 죽전역까지가 되겠고요. 조금 더 쳐주면 담티역에서 용산역까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 범사 만삼의 위용은 말할 것이 없죠. 대구 살지 않는 분들도 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내 산에 해도 중내 죽전내거리가 있죠. 죽전내거리 남쪽, 그리고 이제는 죽전내거리 북쪽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죽전역 에일리넷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기 때문이겠죠. 성서산업단지의 자본이 밀려와서 모이는 곳이 바로 죽전내거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동대구역, 대구역, 서대구역, 중간에 원대역까지 포함을 해야 할까요? 동대구역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동대구역을 기점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대구역을 중심으로 태평로의 경우에도 말할 것이 없죠. 주상복합 아파트 모두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몇 군데에는 미분양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브랜드 아파트들이 시세를 선도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원대역이 신설되면은 또 방점을 찍을 수 있겠죠. 아직 서대구역 쪽은 가격 상승이 동대구역에 비해선 약하지만 초기 분양가에 비하면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공단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요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거주 여건보다 서대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의 가격 변동률을 보면 달서구가 25.41%, 수성구가 19.01%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둘이서 다 해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성군 8%, 동구 9.09, 북구 9.25, 남구 10.7, 서구 12.89, 중구 16.34인데 불구하고 수성구 달서구는 20%에 육박하는,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매매 전세 가격 변동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2020년 3월이 딱 전세와 매매가가 골든크로스 나는 시점이었죠. 그 이후에 폭을 벌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건 수성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완전 플러스니까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하락 소리를 내었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7월 DSR 40% 대출 규제 시작으로 인해서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있고 분양 물량은 많아도 너무 많고 자칫 내가 사면 고점에 사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하시죠. 한편 모두가 투자하니까 나도 늦지 않게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많으신 듯 합니다. 실제로 제게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게 주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 B, C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A. 분양권, 동대구역 분양가 5억 원, 프리미엄 2억 원 선인데 합이 7억 원이고 따라서 투자금은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B. 청약입니다. 죽전역 신규 분양단지 준공 전까지 필요한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C. 갭 투자입니다. 갭 2억 원 선에 접근 가능한 신매고산역 일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1번, 지금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보다 청약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2번, 프리미엄 주고서라도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3번, 2주택 이하 투자자는 비규제 지역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매물을 쥐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A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었습니다. 84A의 경우에 분양가가 5억 4천만 원이었고요. 현재 프리미엄이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B의 경우 죽전역 에일리네들이었습니다. 84A 기준으로 6억 90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돈, 계약금 10%와 중도금 잔액 10% 합쳐서 20% 금액은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C의 경우 신매 고산역 일대에 위치한 10년차 정도 되는 매물들 여쭤보셨습니다. 가격이 6억 선인데 전세가율이 70% 정도 되니까 필요한 돈은 2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사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신뢰도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피 주고 사는 것보다 청약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동일하게 앞으로 1억 원 더 오른다고 가정해봅시다. A, B, C 중에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A의 경우 1억 원 나누기 2.5억 원을 하면 40%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죠. B의 경우 1억 원 나누기 1.3억 원 하면은 76% 수익이 날 겁니다. C의 경우에는 1억 원 나누기 2억 원을 하면 50%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당연히 B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같다는 가정 아래에 투자금은 적을수록 유리하게 되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렵게 입지별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입지의 국민평수 33평, 전용 84제곱은 9억 원대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사라 그게 아니고요. 매수 매도 판단은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프리미엄 2억 원 잡고요.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정도 더 오를 수 있겠죠. 죽전역 에일리넷들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 원인데 길 건너 비슷한 입지에 위치한 것들이 7억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앞으로 상승분이 1.5억 원 정도는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신매고산역의 경우에 9억 원에 수렴한다라고 본다면 플러스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알파시티 동아 IBC의 경우에는 현재 14억까지도 호가가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가격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산출될 겁니다. A의 경우 1.3억 원 상승할 수 있는데 투자금은 2.5억 원, 따라서 수익률은 52%가 될 거고요. B의 경우에는 3억 원 상승분의 여력이 있는데 투자금은 1.3억 원, 따라서 230%의 수익률이 날 수 있고요. C의 경우에는 2억 원의 상승분, 투자금이 2억 원이니까 100%의 수익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오른다라고 가정하더라도 B, 청약의 경우가 수익률 관점에서 가장 유리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안처럼 프리미엄 주고 사서 초기 투자금을 왕창 밀어넣는 것도, 또 C안처럼 세입자를 안고 사거나 세입자를 들이고 사서 초기 투자금을 왕창 밀어넣는 것도 그것보다는 B안인 청약을 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분양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S급, A급 입지 말고 B급이나 C급 입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 가점도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0점 후반대도 당첨이 되고 있죠. 호반 서밋 수성과 같은 A급지에도 가점이 20점, 30점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의 경우에도 힐스테이트
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경우에도 당첨 가점은 26점에서 10점대 초반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흐름상 청약을 노리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프리미엄 주고서라도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야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상승 추세만 유지가 되면 뭐든 골라 잡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입장이 나뉘게 됩니다. 사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실거주할 것이라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을 매수해서 거기에 입주해서 잘 살고 비과세 만들어서 잘 매도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전입 의무 채우는 거 문제 없고요. 실거주 2년을 채웠으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매수할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부동산을 여기 사가지고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내다 팔겠습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실거주자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관련 대출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마저 생겨버린 지금 투자를 위해서 이사하는 것은 필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게 만드는 거죠. 그럼 1년 안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하게 되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1년이 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세 10%가 더 붙으니까 1년 미만은 77%, 1년 초과하더라도 66%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6,600만 원 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투자자가 할 몫이지 실거주자가 할 몫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투자자라면 1번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보다 청약을 노리는 것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3번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기억하세요. 비규제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가집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방 경직성. 하방 경직성이 무엇이냐?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방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2030 세대가 왜 빚을 내서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투자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주식 차익을 실현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집을 살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대박나면 뭐 하겠습니까? 집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트리거되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보고 계신 것은 대구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리브더 제니스의 7년 실거래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격 변동폭을 한번 보세요. 가격이 쭉 올랐다가 쭉 가고 쭉 올랐다가 쭉 가고 또 호가가 쭉 지금 온라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 추세가 돌아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방에 대해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증시처럼 오르고 내리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막말로 집값 떨어진다고 그 집 팔고 전세에 들어가실 겁니까? 그냥 사시겠죠. 버티면 오르는데 뭐 타로 팝니까? 팔기는. 그럼 서브프라임급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집값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이 중단이 됩니다. 일자리부터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은 부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워낙 정부가 규제를 잘 해두어서 그렇고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LTV 40%, 조정대상 지역에서 LTV 50%,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 그러니까 현금이 분명히 일부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LTV로 죄다 묶어둬서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사지 못한다는 것이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지난 5월 17일부터 비주택 담보대출도 LTV 규제 강화가 들어갔습니다. 70% 규제가 적용되고 있죠. 또 있습니다. 콘크리트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전세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행동하지 않고 있는 자신뿐입니다. 3번 2주택 이하 투자자는 비규제 지역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대구에 비규제 지역이 남아있죠. 달성군, 가창구지, 하빈, 논공, 옥포, 유가, 현풍이 남아있고요. 또 경북으로는 포항, 남구, 읍면지역과 경산, 읍면지역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항 북구도 남아있고요. 구미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 들어보셨죠? 중심을 누르면 외곽으로 자금이 옮겨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규제 지역 외곽지가 급등하는 현상을 주로 목격하게 됩니다. 서울을 누르니까 경기, 인천이 오르게 되고요. 대구를 누르니까 경산, 포항, 구미가 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가읍 테크노폴리스 중 S클래스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옥포읍의 경우에도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지면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경산시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신대부적도 가격이 상승 추세를 시작했습니다.
5월 중에 암양 아이파크 분양 공고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읍면 지역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는 암양 아이파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핵심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른바 역풍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라인 핵심지로 돈이 다 모여들게 되는 거죠. 온 사방에서 가장 뜨거운 곳, 가장 많이 오르는 곳으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걸 역풍선 효과라고 불러요. 더군다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큰 지금 그곳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만으로 실거주 재택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물건만 찾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 범사만삼이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성구 범사만삼을 노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라서 LTV가 40% 구간이고요. 전세가율도 5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값이 9억 원이라고만 해도 필요 자금이 4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요. 4억 5천만 원 아무렇지 않게 베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사만삼은 현재 기준으로 시세가 13억이 넘죠. 좋은 입지는 20억도 충분히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라인, 이 라인, 만촌역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달서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달성구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LTV 50%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50에서 60%가 나오게 되겠죠. 집값이 7억 원이라고 하면 필요자금은 3억에서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LTV 70%니까 전세가율이 70에서 80%가 나올 겁니다. 그럼 집값이 4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비슷하게 올라간다면 돈은 적게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돈은 적게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 상황이 안 된다면 맞춰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겠죠. 실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연끌 대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심지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적은 돈으로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을 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2주택 이하까지는 어떻게 투자를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되기까지의 재원 환경은 좋았는데 그걸 매도하기 위한 환경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출구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주택과 법인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취득세가 12%,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 붙으면 13.2%가 되겠죠. 6억 원을 호가하는 집을 사서 취득세 중과를 맞으면은 거의 8천만 원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매수하고 취득하는 순간 8천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주택수를 늘리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는 거죠. 여기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산하면 거의 돌아서서 1억 원 이상은 올라야지 본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표가 올해 6월부터 실행되는 다주택자 중과가 반영된 표입니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20% 세율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3주택자 이상이면은 30%포인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플러스 10%가 되니까 최고 세율의 경우에는 45%, 3주택자의 경우에는 75%가 될 거고요. 45 더하기 30 해서 75가 되겠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 과세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의 경우에는 82.5%가 된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10억 원 초과되는 수익을 냈는데 8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야, 이거야말로 아무것도 팔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게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1년 5월 21일 오후에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당이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장기 특별 보유공제에 대해서는 최대 80에서 40%로 줄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너무 커지면 똘똘한 환체를 선호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유세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겠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완화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주택수를 줄이고 그게 또 공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고 그게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수를 늘리기에도 어렵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매도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스트롱 핸들, 다이아몬드 핸드로 버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안으로 증여도 가져갈 수 있겠죠. 실제로 증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의 이야기지만 서울에 더욱더 많은 증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양도세 보유세 중과를 앞두고도 매물은 나오지 않고 증여만 급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스탠스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단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다주택자시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또배기 자산은 매도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지고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가격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아파트 가격은 거시적인 동시에 지역적이다.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 방어가 됩니다. 핵심은 입지입니다. 입지.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입지입니다. 머릿속에 확 박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신고가가 터지기도 하고 만촌 일스테이트나 태왕 디아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입지에 따라서 안심 뉴타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 대구시장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청약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다. 세 번째, 그렇기에 골라 잡아도 골라 잡을 수 있는 상태다 라는 거죠. 세 번째, 부동산 투자 마인드를 기억하세요. 프리미엄을 주고 샀을 때 들어가는 돈과 청약해서 당첨됐을 때 들어가는 돈과 이것에 따른 예상 수익을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거주 관점에서는 시간축을 길게 놓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출 수 있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여러 조건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근 비트코인도 폭락하고 증시가 조정세라고요. 8만 전자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고요.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을 기억하세요. 하방 경직성.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폭락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6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서 시장에 나온 매물, 즉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매물 절벽 상태에서 거래가 없으니 가격이 하방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추세 하방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적고요. 시장에서는 그게 보여지지 않는 채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상승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그만하시고 4가지 사항 기억하세요. 1번, 지금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것보다 청약이 유리한 시점이다. 2번, 프리미엄 주고서라도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매수하면 된다. 3번, 2주택 이하 투자자는 비규제 지역을 노리는 것이 좋다. 4번, 다주택자는 매물을 쥐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2주택자는 자산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이고요. 2주택부터야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한다면 일단 첫 발을 잘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상입니다. 2021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대구 아파트 시장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다가올 6월이 되면 어떤 흐름으로 또 변화될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 지역 추가 발표 이후에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장에서도 다음 달이 되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분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청약시장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니 그렇더라고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한다. 지나가고 나면 후회만 남는다. 문이 열려있을 때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대구 영북 아파트는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